호소카와 마사히코 1955년생 77년 도쿄 대학 졸업, 통상산업 입사, 무역국 안보무역관리 과장 등을 거치고 98년 통상정책국 미주 과장, 2002년 무역관리 부장 등 통상협상을 최전선에서 담당했다. 그 후 중부경제산업국장, 일본무역진흥기구 뉴욕센터 소장 등 야마카와 호소카와스는 수출관리의 결정에 종사하고 계셨군요. 호소카와 과장 시절 4년, 부장이 되어 책임자로서 1년, 5년 했던 것은 경제산업성에서는 아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도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니시노 그 당시의 경험도 감안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초의 의문이 이 내용입니다. 수출 관리로 우대받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게 큰 뉴스가 됐어요. 화이트가 아니면 그레이일까? 블랙일까?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만 무슨 색이죠? 호소카와 무색입니다. 니시노 한국은 무색의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호소카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이나 인도, 멕시코 등과 취급이 같게 됩니다. 야마카와 화이트국이란 의미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호소카와 통상 해외 수출하는 제품은 안전보장상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지만 화이트국이 되면 수속이 우대됩니다. 3년간 유효할 허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기업에 맡겨 리스트에 규제된 대상 품목을 빼고는 허가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니시노 이 지도에 화이트국이 표시되고 있지만 현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27개국이 대상이 됩니다. 이 중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8월 말에도 제외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원래 화이트 나라라는 호칭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호소카와 시 호칭은 일본뿐이라 생각되지만 유사한 제도를 각국이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출 관리의 골조라는 것은 몇십 년 전부터 있었고 일본은 그 멤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무기로서의 사용용이 없도록 수출 관리를 할 의무가 생기고 제대로 하면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니시노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화이트 기업이라든지 블랙 기업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번은 안전보장상 화이트나 블랙인가? 라는 의미일까요? 호소카와 단지 안전보장상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수출품이 위험한 나라에 가버리면 일본의 책임이 되니까요. 니시노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호소카와시 한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야마카와와 세코이로나리 경제산업 대신 등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호소카와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출 관리의 세계에서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하면 상대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혹은 제3국, 이 경우 북한과 이란 등에 넘겨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최근 몇 년 한두 건이 아닌 상시화된 듯합니다. 니시노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레지스트, 플루오레화 수소, 플루오레화 기판의 상품목은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무게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호소카와 화학무기에 사용하거나 미사일이나 레이더에 사용되거나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을 가장 우대했던 나라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EU이 일본의 화이트국에 해당되는 것처럼 지정한 나라는 8개국, 그 안에 일본은 들어있습니다만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EU에서는 한국은 제2그룹에서 터키,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자리 위치되고 있습니다. 야마카와 즉 이번 일본의 조치는 EU 같은 수준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군요. 니시노 화이트국이 취하된 예라고 하는 것은 외국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호소카와시 해외 경우에 대해서는 취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우대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평상시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에서 3년 그런 회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야마카와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호소카와 네. 상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일본이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다른 멤버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니까요. 일본은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의에 응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부적절한 사안이 유지된 나라를 화이트 국가로부터 제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합니다. 니시노 이번 구미의 신문 등에서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호소카와 그러한 오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중국의 화웨이의 수출 규제나 중국에 의한 히토리오 수출 규제 등과 동일시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룰에 근거해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어필을 더 해야 합니다. 니시노 한국에서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WTO의 룰에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호소카와와 세계가 협조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WTO의 정신입니다. 단지 그중에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예외로서 일본도 포함 참가국은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우에 일본이 WTO 위반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위반하게 됩니다. 야마카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이 WTO에 제소해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호소카와 명확하게 안 됩니다. 니시노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조치나 예전 일미 무역 마찰 무렵의 일본의 강경 자세 등을 생각하면 안전보장상의 이유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호소카와 미국의 경우 너무 강한 면이 눈에 띕니다. 안전보장에 걸리지 않으면 WTO의 예외 조치가 되지 않고 위반이 되므로 그러한 측면이 있다. 야마카와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 법률을 만들어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만 확실히 국제사회에서 보면 무리는 아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관세 인상까지 안전보장을 이유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호소카와 이상하군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짓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에도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위험한 나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은 행동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왜 위반인 거죠? 야마카와 WTO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표의 오른쪽은 중국의 WTO 위반 사례입니다. 센카쿠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에 대해서 히토리오 수출량을 제한했지만 이때는 일본이 제소하고 중국이 졌습니다. 그리고 표 왼쪽 일본과 한국 이번에는 징용이나 자위대 비행기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 등에서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것을 정부는 이유 한 개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와 달리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대 조치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호소카와 저변의 징용공에 문제가 있어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수출 관리의 세계 논리입니다. 게다가 금수 조치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수출 허가 절차를 변경할 뿐입니다. 국제적인 룰에 따라 당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니시노 앞으로 만약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수 조치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호소카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법치 국가니까 수출품이 다른 나라에 유출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금수 조치하지 않습니다. 야마카와 확실히 어딘가에 흐르고 있으면 확증이 있는 경우만이라는 거죠. 호소카와 혹은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불허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금수 조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수출을 불허한다면 일본 정부가 그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야마카와 확실히 중국과의 문제에서
일본이 히토류를 어딘가에 부정 유출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소카와 중국의 케이스는 완전하게 금수 조치였습니다. 게다가 이유가 센카쿠 문제니까 이번과는 전혀 다릅니다. 야마카와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려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국제사회의 로비를 포함해서 국제 여론을 잘 만들어가기에 WTO에 대해서는 4월 최종 심의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가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조치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 측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패소해버렸습니다. 호소카와 물론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배경에는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흐려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버리면 진짜 이유가 안 보이게 됩니다. 징용공 문제만 도려내 중국 히토류 사례와 동일시되는 게 걱정입니다. 실제로 해외 보도에서는 그런 논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제적으로 어떻게 어필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마카와 우리도 제대로 보도해야만 하겠네요. 니시노 일본의 조치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의문입니다. 야마카와 지금까지는 일본 측이 가만히 앉아서 한국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기본 스탠스였어요. 다만 이번에는 한 발 앞으로 나간 인상을 가집니다. 일본 정부는 할 말은 한다는 모드로 전환한 것일까요? 호소카와 그렇군요. 수출 관리 세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마카와 문재인 정권의 자세를 보면 체면이나 지지율을 의식하고 보복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이 경우 여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WTO 제소나 전략물자 수출 제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측도 농수산물의 수입 제한, 취약 비자의 제한 등이 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호소카와 한국이 보복 조치라고 말하고 나온다면 일본이 WTO에 제소하면 된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마카와 차라리 흑백으로 나누는 편이 좋다는 뜻입니까? 호소카와 그 과정에서 이번 부적절 사안도 제대로 설명하면 될 거로 봅니다. 니시노 그런데 이번 조치는 왜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개국이 끝난 직후인 참의원 선거 전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억측을 부르고 있습니다. 호소카와 그래서 더 빨리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이 남습니다. G20이 남아있었고 강제징용 문제의 답변을 기다린 것 때문에 시기가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니시노 이번에는 반도체 재료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향후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호소카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사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계 품목에 집중한다는 게 하나. 게다가 이 세 품목은 일본이 전 세계의 대량 공급국인 것으로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니시노 국가 간의 갈등으로 부담을 받는 것은 언제나 기업입니다. 영향을 어떻게 볼까요? 호소카와 한일 간에는 지금까지 간소화한 수속을 전제로 판매 계획이나 생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별 심사가 되면 수속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심사에는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90일이라는 것은 표준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현실에 걸린 것은 나의 감각으로 말하면 4에서 5주 정도입니다. 야마카와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메모리의 D램 생산으로 극단적으로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인가요? 호소카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수출하는 쪽도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상대방에게서 서약서를 받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부담은 줄어갑니다. 반복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한국에만 특별히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니시노 미중의 통상 마찰이 나타내는 대로 나라끼리의 대립은 결국
쌍방의 기업 활동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호소카와 보복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 기업은 점차 사업을 전개하는데 한국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마카와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 일본이 말해야 할 것은 말한다라고 스탠스를 바꾼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니시노 본심끼리 서로 부딪히며 사태를 바꾸는 것이지요. 우리도 제대로 정보를 전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호소카와 씨, 고마웠습니다. 주의 기사의 일부는 BS 텔레비전 도쿄니케이 플러스 10 토요일 밤 뉴스의 의문의 프로그램 방송 중에 코멘트 등을 넣고 가필 수정한 것입니다.